우리에게 익숙한 세종대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만 백성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위대한 성군 그 자체이지요. 백성을 사랑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며 문화의 꽃을 피웠던 위대한 군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가 백성을 위해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고자 했을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세력은 다름 아닌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계신가요? 대체 그들은 왜 무엇을 그리도 두려워했을까요? 왕의 목숨마저 위협했던 그 미스터리한 반대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위인전이 아닌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 뒤에 감춰진 정치적 암투와 한 왕의 고독한 고뇌, 그리고 시대를 뒤흔들었던 지식인들의 격렬한 반목이라는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대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테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거예요. 세종대왕은 왕위에 오르신 후 오직 백성을 위한 통치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죠. 거친 자연과 탐관오리의 수탈 속에서 백성들은 고통받았고, 특히 글자를 알지 못해 겪는 비참함은 왕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관아의 서류 한 장조차 읽지 못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제대로 항변 한 번 못한 채 고통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도, 세상의 지식을 접할 수도 없었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였죠.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백성들의 신음소리처럼 느껴지는 바람소리에 세종은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하셨습니다. 밤늦도록 어두운 서고에 앉아 수많은 책을 읽고 또 읽으시면서도 이 모든 지식의 혜택이 소수의 지배층에게만 허락된 현실의 깊은 좌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왕은 직접 옥사, 문서를 꼼꼼히 살피며 글자를 몰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사연을 접할 때마다 한숨과 탄식을 금치 못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소수의 양반 계층만이 한자를 독점하며 지식과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죠. 이는 곧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글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지배층의 말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글자는 곧 힘이었고 그 힘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었던 셈이죠. 양반들이 한자를 읽고 쓰며 위세를 부리는 모습과 대비되는 문맹 백성들의 비참한 일상은 세종의 마음속에 강렬한 변화의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문자에 대한 세종대왕의 열망은 단순히 백성을 향한 왕의 연민이나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숙명과도 같은 필연적인 과제였던 것이죠. 왕은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백성을 위한 진정한 통치를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며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훗날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의 시작점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 자신만의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위대한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어떤 거대한 반대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금지된 꿈과 거대한 반대의 실체를 추적하며 세종대왕의 고독한 투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 겁니다.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셨을 때 그의 가슴 속엔 오직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가득하셨죠. 어진 임금으로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눈에 비친 조선의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그 고통의 근원에는 놀랍게도 글자를 모른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자리하고 생각해보세요. 당시 백성들에게 글자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글자를 모르니 법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관아에 고소장을 내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쓸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니 그들의 삶은 마치 깜깜한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이렇듯 글자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거나 평생을 노비로 살아야 했던 비극적인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며 깊은 좌절과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보셨습니다. 글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 얼마나 거대한 벽이 세워져 있는지 말입니다. 당시 조선의 공식 문자는 한문이었죠. 이 한문은 배우기가 워낙 어렵고 복잡해서 오직 소수의 양반과 지식인 계층만이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과 같았죠. 이처럼 글자를 아는 것은 곧 권력이자 지위의 상징이었고 지배층은 오직 자신들만의 전 유물처럼 글자를 독점하며 이를 통해 권력과 지위를 굳건히 지켜나갔습니다. 글자는 곧 힘이자 세상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수단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글자의 독점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백성들은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알 기회조차 박탈당했고 이는 곧 사회적 약자들이 더욱 쉽게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결과를 낳았죠. 세종대왕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단순히 몇몇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이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더 나아가 나라의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종대왕의 새로운 문자 창제에 대한 열망은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대적 필연이었죠. 왕으로서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들에게 지식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임을 확신하셨던 겁니다. 글자는 더 이상 소수 지배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와 시대적 통찰이 바로 훗날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유산의 삭을 틔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세종대왕의 깊은 고뇌와 시대적 통찰이 바로 훗날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유산의 삭을 틔운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위대한 비전이 현실로 발현되기까지는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조선의 학문적 기둥이라 자부하던 집현전 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은 훈민정음 창제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며 새로운 글자 창제가 사대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죠. 어찌 소국의 왕이 대국의 문자를 버리고 오랑캐의 글자와 같은 천박한 글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라는 식의 강도 높은 비판은 단순히 학문적인 반대를 넘어 왕의 권위와 조선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에게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문명이었고 지배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도구였으니 만약 백성들이 모두 글자를 알게 된다면 자신들만이 누리던 지식의 독점적 권한이 사라지고 기존의 엄격한 신분 질서마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백성들이 그를 깨치면 시류에 편승하여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라는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도 서슴지 않아 심지어 최만리 같은 집현전 학자는 상소문을 통해 세종대왕의 건강 악화가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는 불경한 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창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인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 왕의 뜻을 꺾으려 했고 그들의 반대는 단순한 논쟁을 넘어 왕의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의 거센 압박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조정은 연일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고 세종대왕은 그 모든 비난과 저항의 한가운데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맹렬한 반대와 자신의 병세 악화, 그리고 왕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여러 개인적인 고뇌와 시련까지도 훈민정음 창제의 원동력으로 삼으셨습니다.
밤낮으로 홀로 촛불 아래 앉아 글자를 다듬고 연구하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백성을 향한 일념 하나로 굳건히 버텨내셨죠. 그는 이러한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백성들이 글자를 통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신념을 더욱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록 병색이 완연했지만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불굴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식인들의 거센 반대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반대가 자신의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여기셨던 겁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은 모든 역경을 홀로 감내하며 오직 백성을 위한 위대한 유산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 그의 고독한 투쟁은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병든 몸을 이끌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셨던 세종대왕의 굳건한 의지는 마침내 1446년 온 세상에 훈민정음의 반포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식인들의 거센 반대와 왕실 내부의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 악화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오직 백성을 위한 길이라는 굳은 신념만이 그를 지탱했던 것이죠. 그 순간 한글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가 아니라 억압받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위대한 유산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층의 뿌리 깊은 저항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글을 언문이라 퍼하하며 자신들의 지적 우월성을 지키려 했죠. 세종대왕께서 서거하신 후에는 이러한 반대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며 한글은 잠시 암흑기를 맞이하게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이들이 왕이 사라지자마자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림자처럼 한글을 향한 탄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선 초기 연산군 시절에는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까지 내려지며 한글 서적들이 불태워지고 한글을 사용하는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 비극적인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식인들은 여전히 한글을 천한 글자로 여기며 오직 한문만이 학문의 도구이자 지배계층의 상징이라 주장했죠. 이처럼 한글은 한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잠시 좌절되는 듯한 안타까운 시간이 흘렀던 겁니다. 그러나 기득권의 탄압 속에서도 한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소통의 도구이자 삶의 애환을 담는 그릇이 되었죠. 어머니가 자식에게, 연인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글자가 되어 서민들의 일상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성각자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연구하고 보급하며 민족의 어를 되살리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이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독립의 상징이 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그렇게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오늘날 한글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소통수단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자판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 인공지능 번역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찬사를 받으며 세종대왕의 성견지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죠. 광화문 광장의 위풍당당한 세종대왕 동상 아래 수많은 이들이 한글로 소통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분의 고독했던 투쟁과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결실을 맺었는지 가슴 벅차게 세종대왕께서 병든 몸으로 홀로 감내하셨던 그 고독한 투쟁, 기득권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백성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위대한 희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소통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의 발명을 넘어 모두를 위한 지식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연 인류사적인 사건이었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종대왕의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기며 과연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펼쳤던 또 다른 숨겨진 노력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